네, 오늘 투자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10대 투자 뉴스를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기업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대신증권 광명센터 강중혁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으로 두산인프라코어를 살펴볼 겁니다.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 내용은 재무 구조를 개선시킬 것이다. 이런 기대로 이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이 급등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 네, 이슈가 이 두산인프라코어에게는 단기적인 이슈일 수밖에 없는 걸까요? 분석 좀 부탁드릴게요. 네, 동부증권에서 오늘 이에 관련돼서 좀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어에 대해서 사업부 지분 일부 매각 등 구조조정은 긍정적이긴 하지만 실적 전망이 밝지 않다면서 목표 주가를 1만 원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연구원에 따르면 보고서를 통해서 두산인프라코어의 3, 4분기 매출액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 3.8%를 밑돌고 영업이익률 역시 1.2%로 컨센서스와 비교해 봤을 때 3.6%포인트 하회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여름 휴가로 인해서 밥캣을 비롯해서 본사 모두 공장 가동을 2주간 멈췄고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판매량이 부진했던 점을 실적 악화의 주요 배경이라고 밝혔는데요.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공작기계의 어떤 사업부의 지분 매각 등 고강도의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긴 했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뉴스는 됐지만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일단 구조조정과 자산 매각은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 노력인 것은 분명하지만 분명히 업황 회복이나 아니면 실적 악화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실적 부분에서도 아직까지는 확인 안 된 부분들이 더욱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투자 의견은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 기업 차원에서의 어떤 자구책은 분명히 긍정적이지만 확인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이 시장 의견인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굳이 비싸게 살 만큼 확실한 내용보다는 불확실한 내용들이 더 크게 와닿는 구간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00원대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것을 조금 더 강력하게 권해드리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노린 투자로는 괜찮아 보이는 대안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두산인프라코어에게는 4분기 실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분기 실적만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7,000원대 이하에서 매수해서 목표 주가를 8,500원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실행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 자체가 재무 구조로 개선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겠죠. 재무 구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산인프라코어였고 다음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감사 결과 비리 혐의가 발견됐는데 일단 그 한국항공우주 측에서는 비리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고 이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좀 궁금한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그 비리 관련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거는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 오늘 2%대 약세 흐름을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진행이 일부 지연될 수 있다라는 어떤 증권가의 좀 진단이 있었는데요. 동부증권에서 항공우주에 대해서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 진행 과정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에 12만 5천 원 제시하던 것을 10만 5천 원까지 하향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일단 이 내용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의 군수사업과 완제기 수출의 핵심이 될 KF-X 사업이 연내 수주 가능성이 조금 불투명하다. 당초에 최소 6조 원 이상 신규 수주가 예상이 됐지만 최근 인도네시아의 참여 여부와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지 못하는 통합체계 시스템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등이 불확실성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어떤 주가 상승 탄력성이 좀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까지 합쳐진다면 지금 시장에서 한국항공우주를 좀 바라보는 시각이 상반기나 중반기만큼 좀 하반기는 좀 불투명한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매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항공우주 흐름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현재 증권사에서 나온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던 어떤 사업 내용의 불확실성이 만약에 있다면 매수를 좀 공격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 보이지만 6만 5천 원 부분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가 가능한 가격대로 보시고 목표 주가를 내년 상반기까지 9만 원으로 보실 수 있다면 충분히 좀 중기적으로는 가져가실 수 있는 구간대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주가가 7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가 굉장히 많이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다면서 6만 5천 원 선까지 내려올 경우 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도 굉장히 높게 잡아주셨네요. 9만 원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기업은 데코엔인데 이 데코엔이에 대해서 익숙한 분들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익숙한 기업은 아니거든요. 어떤 기업인지 설명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도 부탁드릴게요. 일단 데코애니 같은 경우는 패션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데 중국 시장 진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제한폭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오전에 데코애니 같은 경우는 상한가로 그냥 점상한가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전날 조회 공시 답변을 통해서 최근에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해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올해 6월에 중국 패션 시장 진출을 위해서 중국 시스터 신세기 패션 유한공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중국 상해무역지구의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어서 이제 이 내용에 관해서는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설명드릴 내용이 잘 없는 게 합작회사를 만들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매출이나 재무구조 여러 가지 성장 가능성까지도 그냥 아직까지는 논의만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신규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중립 의견을 드리고요. 기존 보유자분들에게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어떤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중국 시장 진출이 진출 의사나 추진만으로도 주가가 급등하곤 하는데요. 그만큼 소비 시장이 크고 성공 시에 주가를 레벨업 시킬 만한 이유가 되기도 하기 때문인데 데코엔이 또한 그러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별로 의견을 제가 달리 드린 이유는 장 초반부터 흔들리지 않고 상한가를 유지할 경우 급등하는 패턴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먼저 수익 실현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이기 때문이고요. 대응을 잘 하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부분까지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다만 신규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자칫 기존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을 고점에서 받아서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한가 거래만 계속된다면 매력도가 사실 떨어지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증권가의 소고가 나왔습니다. 점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초가부터 상한가를 기록했다는 점 양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데코애니는 지금 특별히 완전히 분명하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에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후장 전략을 좀 들어볼게요. 3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방안 한 가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최근 시장이 오르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주가가 2천을 넘어갔다. 네, 지금 주가 2020, 30 근처에 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 금리 인상 시기가 계속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9월 달에 그런 불안감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이 상당히 급속도로 시장에 유입이 됐고 심지어 12월로 예상됐던 금리 인상까지도 연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 우리나라로 쳤을 때는 코스피 2050 부근의 매물대가 상당히 두터운 편인데 일단은 2000을 뚫어냈긴 했지만 2050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2050을 뚫어낸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주가가 더 올라갈 만한 과연 모멘텀은 있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시점이고요. 금리 인상이 내년까지 점쳐지는 상황까지 이어진다면 분명히 주가의 어떤 상승은 예상이 되지만 결국에는 트레이딩이나 단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 중장기적인 투자 어떤 목표 수익률 관리로 들어가시면 조금은 좀 힘든 구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관심 있게 보실 만한 산업을 몇 개 꼽아드리면 일단 삼성페이, 애플페이, 알리페이, 페이 관련주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관련주는 여전히 뭐 폭스바겐 사태 이후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마찬가지로 그로 인해서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 그리고 화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좋은 뭐 거래나 이런 아까 설명드렸던 데쿠애니처럼 중국 관련된 어떤 사업을 같이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린 업종 내에서는 좀 트레이딩 내지는 중기적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어느 정도는 좀 중장기로 보시거나 그러시기에는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시장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전체적인 모멘텀은 지금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까지 앞으로 남두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는 산업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대신증권 광명센터 강종혁 대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